2990을 터치하지 않는 한 이번에 반등 2960, 70 정도 약간은 오버슈팅, 그 후에는 다시 2880을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2월 초 중순 정도에서는 네. 이번 저점 자리인 2822도 그 전에 깰 수도 있고 그 네. 전후로 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그 하락 자리에서 딱 멈춰서 네.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2750을 만약에 이탈한 흐름이 나온다면 좀 빠른 속도로 한 300포인트 정도의 상승 랠리가 네. 이제 3월, 4월 가는 흐름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주식의 신세계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목돈연구소의 기분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오늘 안경이 멋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9215번님 네. 강보 센터장님 수요일마다 귀한 수업을 들으려고 열리를 제쳐두고 목돈연구소를 찾아옵니다. 홍보님 분석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네. 막히겠습니다. 또 JI님은 센터장님을 알고부터 걱정이 없어요. 아 너무 감사한 말씀이네요. 네. 네. 요즘 네. 자체적인 유튜브도 되게 잘 되고 계시죠. 네, 유튜브에 뭐 저녁 때 밤에 방송하면 뭐 15,000명, 2만 명 가까이 이렇게 접속해줘서 네. 열심히 시황을 또 듣고자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이유는 우리 청취자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강보 센터장 출연 이후에 거의 시장을 네. 지금 귀신같이 마치고 있습니다. 네. 네, 하나하나 마치고 있고 특히 이제 현금 비중 높이라는 얘기는 꾸준히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네. 지금 그 말만 들었어도 지금 우리 네. 이런 청취자분들의 반응이 그쵸. 오는 그런 거였습니다. 네. 네. 일단 시장이 또 뭐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또 증시도 그렇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헷갈릴 수 있는 또 맞아요. 그런 네. 투심이 네. 심리가 느껴지는 날이죠.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목돈연구소 1열에 딱 앉아서 네.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느닷없는 제롬 파월이 또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뭐 대단한 말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 말에 또 하나를 또 잡아가지고 시장은 다시 반등을 했는데 네. 그게 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이따가 할 거고요. 네. 이상우님 주식장이 열리는 월요일보다 수요일이 더 기다려지게 하는 강블리님. 오늘도 차트 잘 들고 오셨지에 하셨는데 지금 잘 준비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아직 검정색 옷입니다. 네. 네, 아직 시장은 아니다. 아직 시장은 아니다라는 네,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주면서 네. 다우부터 갈까요? 자 일단 다우지수는 저번 수요일 날 방송에서 나스닥 지수보다는 좀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하락폭도 나스닥보다는 그렇게 세게 내려갈 것 같진 않다. 네. 그리고 35,500 정도의 지지선이 있을 것이다라고 네. 근데 35,639포인트를 찍고 다시 거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 반등이 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제 추세 전환의 반등으로 봐야 되냐? 네. 그게 되게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제가 만약에 데일리 방송으로 목돈연구소에 출연할 기회가 있다면 네. 지금은 저점 매수고 한 2, 3일 수익 매매가 가능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 목돈연구소에서 저를 섭외해 주신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단 좀 긴 호흡에서 어느 정도 전략을 세워놓고 중간중간에 이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라는 경우의 수를 제시하는 게 저희 방송이기 때문에 저희는 일주일 단위는 일단 맞습니다.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저점에서 반등이 좀 올라오긴 했으나 이 반등은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주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목, 금 정도에서는 마무리가 되고 다시 주 후반부터는 다시 또 하락에 대한 기운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서학개미 분들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하시고 네. 여기서 아예 비중 없이 주식을 아예 없으시면 좀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한 30% 정도로만 샀다 팔았다 하시면서 투자 내공을 늘리시고 비중을 많이 들어가시기에는 아직 어려운 구간이고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구간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지수적으로 일단 코멘트를 드리자면 예. 다음 주와 다다음 주 앞으로 이제 2, 3주 정도가 이제 되게 좀 무서운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게 네. 이제 지난 시간에 들어보시면 알 거예요. 다시 네. 듣기도 하셔도 딱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네. 그래서 35,000포인트를 가는 흐름에 과정에 35,500이라는 저번 주에 제시해드렸던 구간을 일단 지진했어요. 네. 근데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초까지는 35,500을 깨고 다음 주 후반에는 35,000 테스트도 있어지면서 다우지수도 이제 박스 하단까지도 깨는 게 아닌가라는 네. 걱정을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다우지수의 전체적인 다우산업지수의 종목을 형태를 보면 네. 은행주들이 중심적으로 있다 보니까 크게 밀리지 않거든요.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때문에.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안 밀리는 거지. 전체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대장은 시장의 약세 흐름을 좀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제가 말씀드린 게 맞을 수도 없고 반등세가 나오면 저의 시황이 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반등세는 여전히 또 전고 구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 주 후반 다음 주 초까지 해서 만약에 하방 쪽으로 가지 않고 위쪽으로 전고를 또 노리게 되면 한 달 정도에 또 그냥 박스로 그냥 위아래, 위아래로 위아래. 변동성을 네. 주면서 네. 그냥 엇박자를 유도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에 우리 강보센터장이 기간으로요. 실은 기간을 맞춘다는 것은 기술적 분석에도 힘든데 네. 한 2월 정도 그렇죠. 1월 말에서 2월에 이제 본격적인 하락 쇼크를 이제 예상을 했었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보면 무너지는 듯 하다가 뭐 이동평균선 매매하시는 그렇죠. 분은 60일선 맞고 또 올라오고 네, 네. 또 이런 테스트를 계속 할 텐데 네. 아직은 상방보다는 하방이고 또 네.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밑으로. 맞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방송을 드려도 제 시황이 적절하게 맞았냐 틀렸냐라고 딱 이게 맞냐 틀리냐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사실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매매를 안 하시는 매매를 분들은. 안 하시는 분들은 네. 저게 무슨 소용이 있냐, 네. 뭐 시장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서 들으시면 좋냐면 네. 매일매일 시장을 보면서 관심을 가지면 그게 한 겹 한 겹 한 겹 한 겹 쌓여서 통으로 뭉탱이로 있는 것보다는 그 강도가 엄청 센 거죠. 네네. 시장의 내공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구간에서는 여기선 위아래 변동성을 좀 주는 구간으로 당분간 이어지면서 네. 그 당분간이 주 후반으로 가면서 우상향하면 제일 좋은데 그렇죠. 그러면 제가 서학개미분들 이제 비중을 50에서 70% 정도까지도 늘리셔도 됩니다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고 또 아직 이제 옷도 흰색 맨투맨으로 바뀌시는 거죠. 네네. 그때는. 네. 흰색보다 네. 중간에 약간 중간. 좀 환한 주황색이라든가 주황색. 네. 네 그렇게 네, 네, 원하시면 제가 흰색으로 입고 오겠습니다. 흰색은 완전히 갈 때. 네, 완전히 네, 갈 네, 때고요. 네. 네. 자, 아무튼 현 구간은 일단 다우 지수는 여기에서 다우 지수보다 나스닥 지수가 사실 대한민국 상관관계가 좀 높기 때문에 다우 지수는 여기서 혼저세로 박스 위아래 변동성 여러분들께서 체크하셔야 될 자리는 저번 주에 지켰던 35,500을 다시 깰지. 또 네. 테스트. 그 네. 테스트가 1차 테스트고 네. 35,500을 깨는 흐름이 장대 음봉으로 나오게 된다면 예. 35,000까지 열리고 35,000에서는 코스피 지수가 어떤 위치에 있든 또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 또 이어지면서 또 지루한 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가장 우려로 하는 거는 이제 무너지는 건데 네. 여기 241선인가요? 여기 이제 쭉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다가 1월 말 우리 소장님이 아니 센터장님이 얘기하셨던 2월쯤 되면 이게 또 한 35,000 정도까지 올라오게 될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34,000 네, 정도. 네, 이제 네. 그게 만나고 네. 여기가 깨지게 될 경우가 이게 진짜 위험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네. 캔들이 내려와서 만날 수도 있고요. 네. 이동평균선이 올라와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소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이동평균선이 이제 시간이 걸리면서 약간 올라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캔들이 내려오면 그 자리가 35,000 또는 35,100. 네, 그 자리일 것 같아요. 그 정도 네. 선이죠. 2월 초에. 네네네. 1월 말에. 1월 말이나 2월 초 정도에 그런 흐름이 만들어져서 또 그 구간을 가면은 이제 투심이 좀 되게 안 좋아집니다. 아, 거긴 지켜야 될 텐데. 네네. 그 자리를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오고 어떤 뭐 상승 모멘텀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상승 모멘텀 거리가 딱히 없는 상황이라 네.
그냥 보수적으로 만약에 네. 그 자리를 찍게 되면 좀 아쉽지만 현금 비중을 90%까지도 늘리면서 서학개미 분들은 한 10%로 시장에 약간 발만 담가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네. 이제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니까요. 다우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35,500 네. 여기 이제 테스트 또 하러 간다. 네, 그때 또 버티는지 그렇죠. 또 무너지는지 네, 네, 네. 그거를 일단 일주일 동안 확인하시면 될 것 같다. 네. 다우는 그렇게 보도록 하고요. 네, 나스닥으로 갈게요. 네, 나스닥은 뭐 이날이었죠. 이날이 네. 언제였습니까? 그 네. 월요일 날. 월요일 날이었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고요. 네, 우리가 늘 얘기했던 14,000 네. 얼마입니까? 14,500 네. 여기를 갔어요. 네, 맞습니다. 14,000 저번 주 방송에서 14,500 테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 했는데 그래도 밑으로 좀 많이 내려가야 돼서 정말 내려갈까? 저도 분석에선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조언을 드렸던 건데 네. 일단 14,500 530. 네, 530 네. 저점 자리를 찍고 이 말아 올리는 속도가 네. 보합선으로 마이너스 2% 넘게 하락했는데 보합선으로 올리면서 어저께 장세까지 해서 1.4% 추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보통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야 이거 바닥 나온 거 아닌가라고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네. 투자 점수 내공이 한 60점 정도 되시는 분들은 무조건 다 상방이다. 이렇게 심리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 형이 앞서 개인 네. 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한다. 네, 이렇게 네, 네. 말씀해 그렇게 주셨고요. 조언을 해드렸고 네.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면은 아직까지는 나스닥 지수는 최근 1월 4일 날 고점이 15,852포인트와 네. 최근 저점 자리 14,530포인트를 중심값을 그러니까 딱 중간값이죠. 그게 바로 15,240포인트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오늘 증시에 오늘 그 지표가 발표하죠. 네. 7.1 정도로 소비자 물가 상승. 네, 소비자 물가 지표가 발표되는데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사실 그 어떤 지표가 발표될 때 차트상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지표가 발표하냐가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닥에서 그 지표가 나쁘게 나와도 바닥이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해석을 시장에 맞춰서 맞아요, 맞아요. 하는 게 보통인데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시장이 환호하는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윗골이 다는 형태가 나올 것 같고 시장이 좀 생각했었던 거랑 달리 나오면 음봉으로 떨어지는 패턴이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한 7.4% 이 정도 네, 나와버리면은요. 네, 소비자 그렇죠. 물가 상승률이. 그래서 경우의 수적으로 보면은 저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서학개미 분들은 제가 만약에 좀 디테일하게 좀 잡아드린다면 네. 30% 비중에서 이제는 한 20%, 한 10% 정도는 좀 현금을 또 더 확보하는 그런 뭐 매매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일단 위쪽으로는 15,240포인트를 메모를 해놓으시고 아래로는 그전 저점 자리 이번에 저점을 찍었던 14,530이 아니라 네. 일봉상 122평에 위치한 지수가 15,188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 15,188포인트가 아니라 이 122평 자리니까 14,700포인트네요. 예. 201선입니다. 201선. 14,700포인트를 메모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중에 14,700을 찍는다는 것은 이번에 저점 자리를 이탈을 하고 저번 주에 혹시 다다음 주에 14,000포인트를 보지 않을까라고 우려했었던 그 구간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14,000포인트라는 것은 위쪽에서부터 내려오면 약 7% 정도의 마이너스입니다. 네. 나스닥이 7% 하락이면 코스피 지수는 2,800 이탈 가능성도 나오죠. 있어 보이죠. 예, 예. 네, 예. 그래서 이번 주 후반부터 다음 주 그리고 다다음 주 앞으로 한 3주 거래일 구간에서는 우리 모든 투자자들이 좀 시장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이제 하락의 일종의 이제 저항, 지지 뭐 다 되겠죠. 네. 14,500은 한번 갔다 온 겁니다. 네, 갔다 왔다고 14,530 인정돼야죠. 인정하는 거죠. 14,530이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급반등, 급기술적 반등은 나왔으나 현 상황에서는 또 한 번 테스트하러 또 간다. 네, 네. 그런데 네. 이번에는 14,000.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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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네. 높다고 보는 거죠. 밑으로 갈 가능성이. 밑으로 갈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11월
중후반에 고점을 나스닥 지수가 찍었습니다. 그때가 고점이 16,212포인트였는데 그날 1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때를 기준으로 하면 저점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낮아졌다가 살짝 높였다가 훅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에너지는 하방 쪽에 좀 기울기가 좀 많이 한 7대3 정도로 에너지가 하방 쪽으로 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센터님 이것도 다우랑 마찬가지로 네. 우리가 이제 14,500원 갔다 왔으니까 그 밑에 아까 네. 얘기하셨던 14,200 요 라인이 만약 하나 깨진다. 네. 그러면 이거는 또 네. 대형 참사인데요. 대형 참사가 그러니까 뭐 이 부분까지도 뭐 다음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렇죠. 그 다음은 여기는 네, 아직 네, 언급하지 네. 않겠다. 네. 네. 그래도 뭐 질문 주셨으니까 예. 12,000포인트까지 열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건 네. 대형 참사죠. 왜냐하면 네. 횡하잖아요. 네, 밑에가. 네. 12,000포인트면은 21% 하락이니까 설마 이 자리까지라는 예. 생각은 있습니다. 예. 네, 그냥 이건 기술적인 예. 거니까요. 그렇죠. 네. 아직은 네. 뭐 아직은 거기에 그 시나리오가 네. 없습니다. 저희가 매주마다 추적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지금 저희가 막 겁주거나 그러려는 뜻은 아니고 네. 이번에 다시 한번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제 14,200 라인을 네. 또 한번 테스트해서 여기서 지켜내야죠. 네, 지켜서 버텨야죠. 네, 네, 네. 버텨내야 될 것 같고 네. 이런 질문들도 좀 주세요. 네. 왜냐하면 이제 다우가 흔들리려면 네. 나스닥이 흔들리려면 거기 그저 편입 종목이 무너져야 되는데 그렇죠. 근데 애플이 어쨌든 다 상장돼 있잖아요. 네, 네. S&P 500, 다우, 네. 나스닥인데 네. 항상 그런 질문이 많아요. 그럼 애플이 하락한다고? 애플이 빠진다고?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일단은 그 미국 증시의 시총 상위 종목 제가 한 10개 정도를 아침에 빠르게 좀 보고 왔습니다. 아, 네네. 보고 왔는데 지금 현재 기술적 반등세는 있고요. 네. 근데 이 반등세에서 급락 파동이 나오면 그 자리는 저점 사인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학개미 분들은 네. 3주 이 거래일 구간에 네. 위기는 터지지만 거기서 엄청난 기회가 순간적으로 거기서 포지션 잘 잡으면 10에서 뭐 한 20% 가까운 수익이 단기적으로 좀 또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흐름까지도 나오고 근데 있어서 이제 기존 보유자가 문제인 거죠. 기존 네. 보유자분들은 지금 현재 뭐 사실 몇 개월 동안 방송하면서 서학개미 분들에 대해서 그 대신 근데 미국 증시가 그렇게 크게 무너진 게 아니라서 네. 큰 손실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맞아요, 현재로서. 네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오늘도 약간 그 오전에 이렇게 확 밀리는 흐름은 아닐 거라 보고 있어서 미국 증시가 네. 개장하면 거기서 약간 비중을 좀 줄여주시면 마음 편하게 또 대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코스피가 하락하려면 삼성전자가 부정적 흐름을 보여야 되는 것처럼 네. 미국 증시에서도 이제 애플이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잖아요. 네. 세 시장에 모두 상장이 돼 네. 있으니까. 그러나 저희가 애플이 뭐 흔들린다는 얘기는 기술적으로 네, 얘기하는 네. 겁니다. 이게 뭐 다음 주에 제가 네. 애플 차트를 좀 한번 들고 보죠. 와서 한번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은 기술적으로는 어떤 건가? 네, 네. 저희가 이제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애플 네. 투자자도 계시는데 기술적인 분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예, 테슬라 차트 흐름은 제가 언급드리고 나서 약간의 버퍼는 있었지만 어느 정도 맞은 부분이 있으니까 애플도 한번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나스닥은 14,200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 가야죠. 자, 코스피는 일단 여러분들께 2,880대 3,070이라는 이 어느 쪽으로 갈 맞습니다. 것이냐. 네. 근데 그 최근에 월요일 날 새벽장에 그 미스터 마켓이 잘 안 쓰는 방법을 썼습니다. 야간 선물 지수에 그 저점 자리를 가버리고 주간장에는 그 자리를 안 주는 거죠. 네. 이런 경우가 있는데 네. 미국 증시는 나스닥 지수와 다우 지수는 저점 자리 기술적으로 내려갈 자리는 내려왔고 근데 제가 2,880 라인을 봐야 된다 했는데 월요일 날 야간 선물 지수에서 네. 1% 하락을 했습니다. 그거를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2,080과 2,090 사이 정도가 되거든요. 네, 코스피 200이니까. 네, 코스피 200이니까. 네. 그러면 결국에는 기술적으로 코스피 지수는 2,880과 90 정도 사이는 내려왔다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도 2,960에서 70포인트 정도의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 고점에서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의 마지막 또 현금 비중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네. 그게 현 구간에서 지금 2,965포인트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오늘 제가 이제 이미지 파일을 잠깐 같이 한번 네, 보시죠. 보시죠. 자, 이미지 파일 보시면은 제가 오늘 좀 또 친절하게 또 작도를 또 네. 파란색과 빨간색에서 검은색으로 시나리오까지도 말씀드렸는데 아, 좋아요. 이런 거 네, 좋습니다. 네, 네, 네.
일단은 1번과 2번까지는 하도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107일 동안 하락했습니다. 네. 107일 동안 하락했는데 107일에서 나누기 2를 하면 53거래일이 만들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주가지수가 방향을 턴하려면 107일 동안 하락했으니까 최대한 53일 정도 이내에 방향성을 중간값이라도 올려야 돼요. 네. 그 자리가 바로 3070포인트가 되는데 네. 3070은 가지 않았고 제가 언급드렸던 2880을 먼저 가는 분위기가 형성이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 53거래일에서 저점인 2번 자리죠. 11월 30일 날 저점인 2822포인트에서 네. 몇 거래일이 지났냐? 바로 31거래일이 지났습니다. 예. 벌써 이거를 제가 계속 업데이트했었던 게 꽤 됐는데 네. 이제 31일 지났어요. 그러면 이제 바로 22일이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2월 정도까지 얘기한 거였어요. 그래서 거래일로 22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업데이트를 계속하는 이유는 시장이 위로 빨리 가냐 밑으로 빨리 가냐가 아니라 이 거래일 이내에 지치게해서 엇박자를 유도하는 흐름으로 우하향으로 갈 것이다 하는데 그 시나리오대로 좀 움직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바로 2880을 다시 한번 녹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2965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2990을 올라서 좀 더 숨고르기를 하고 3070포인트를 다시 녹하려는 시도가 있을 것이냐 네. 그런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초에 말했던 두 가지 밴드였었죠. 네. 3070 또 2880이었었는데 맞습니다. 오늘 이미지 파일에 보면은 좀 그 위쪽에 수치가 좀 내려왔죠. 그렇죠. 299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2880이 가깝냐 2990이 가까우냐 이것을 투자를 안 하시더라도 이렇게 관심을 좀 갖고 보시면 네. 좀 투자 내공이 올리는 데 도움이 될 거다. 그럼 제가 파란색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네. 것부터 설명드리자면 일단 파란색은 여기서 2960에서 70에서 저항을 좀 받다가 살짝 눌리더라도 2990을 가는 흐름이 나오면 네. 코스피 지수는 3070포인트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럼 3070을 가면 거기서 바로 3100, 3150을 가는 것이 아니고 3000에서 기억하시겠지만 2990, 3010포인트를 제가 계속 기억하라고 좀 저희 청취자분들께 말씀드렸는데 네. 그 구간까지 또 눌렸다가 좀 시간 끌고 결국에는 107거래를 채우는 그 기간까지 코스피 지수는 3150까지 가는 흐름으로 지금 고점에 좀 물려 계신 분들은 좀 희망적인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다. 네. 요게 그냥 B안이고요. 네. 네, 제가 보는 이제 이거는 이제 얼터너티브입니다. 네네. 예, 이건 아니고 메인 아이디어는 뭡니까? 메인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2960에서 70포인트 정도 약간의 오버슈팅으로 뭐 80 정도도 갈 수도 있겠지만 내일도 가요. 네네네. 네. 기술적으로. 네. 근데 2990포인트 현재 파생 포지션상으로는 2980까지는 좀 힘들어 보이지만 혹시 모르는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미국에서 어떤 호재가 나올 수도 모르기 때문에 2990을 터치하지 않는 한 이번에 반등 2960, 70 정도 약간의 오버슈팅 그 후에는 다시 2880을 테스트하는 모습으로 가다가 이제 2월 초 중순 정도에서는 네. 이번 저점 자리인 2822도 그 전에 깰 수도 있고 그 네. 전후로 해서 좀 안 좋은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단 제가 그 하락 자리에서 딱 멈춰서 네. 그림을 그리려다가 그래도 희망적인 모습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2750을 만약에 이탈한 흐름이 나온다면 좀 빠른 속도로 한 300포인트 정도의 상승 랠리가 네. 이제 3월, 4월 가는 흐름에서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 지금 말씀하셨던 네. 2750, 뭐 2780 네. 여기를 지키면 네, 뭐 우다다다닥 그 상승을 말씀하셨는데 네. 못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여기서 네. 그 한 5월 중순에 그러니까 3,316포인트를 6월 26일 찍었는데 네. 그 그 자리를 찍기 전에 좀 바닥을 다졌던 구간에서부터 추세를 쭉 이어보면 네. 그 자리가 바로 2,700과 2,750 정도 나옵니다. 근데 그 구간을 계산을 해보면 거기가 3차고 올라가다가 또 실패하면 아까 다우지수나 나스닥 지수가 험악한 말씀도 드렸었지만 네. 거기는 안 갈 수도 있다. 그러나 네. 그렇게 열려는 있다. 기술적으로. 그럼 그렇게 돼버리면 2,500에 대한 이탈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뭐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거기까지는 네, 지속적으로 매주마다 업데이트를 하면서 시장 흐름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락 쪽으로는 일단 2880 늘 말씀드렸던 여기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는지를 봐야 되겠고요. 네, 그리고 궁극에서는
최근의 전저점이었죠. 2,820과 약간 2,800 깨지는 네. 2,780. 여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켜낸다. 네, 인간적으로 네, 네. 지켜낸다고 보자. 네. 근데 또 가봐야 되고요. 거기까지 대한민국 우리던 증시의 뭐 밸류를 믿어봐야죠. 1배입니다. 네. PBR 1배. 네, 네. 삼성전자 네. 짧게 한번 볼까요? 삼성전자는 일단 8,800원 고점자를 찍었을 때 네. 일단 77,000원 테스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네. 그 테스트에서 저점 자리가 76,400원 그리고 76,600원 요 정도 저점을 찍고 다시 8만 원을 녹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보면 8만 원을 다시 녹화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러니까 너무 짧은 수익이고 의미 없다. 의미 네. 없고 여기서는 헤드앤숄더 패턴과 쌍봉 패턴 좀 안 좋은 하방에 대한 패턴을 좀 만들어가는 그림이 아닌가. 그래서 지금 현재 성장주로 대표를 할 수 있는 네이버 카카오로 저점에서 반등세를 주면서 지수를 좀 어느 정도 지켜주고 코스피 지수는 75,000원 테스트는 이번 주 후반까지는 아니지만 다음 주에는 75,000원 테스트를 또 합니까? 또 한 번 할 가능성이 있고 그 네. 75,000 테스트 이후에 좀 빠르게 뭐 72,000원, 3,000원까지 내려오면 거긴 또 단기적으로 또 긍정적으로 좀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구간까지 내려오지 않을까 해서 네.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좀 두 눈 부릅뜨 주시고 시장을 체크하시면 삼성전자로 또 좋은 또 이렇게 트레이딩 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는 삼성전자는 한 72,000원에서는 우리가 콘크리트 라인으로 좀 봐주자. 네. 예. 이제 그런 맞습니다. 바램인 거죠 일종의 이제 네, 기술적 네. 분석으로요. 네, 그러나 네. 또 여기가 깨진다는 건 앞서 말한 좀 네. 험악한 상황인데 네. 현재로서는 일단 네. 여기는 지켜지니까 다른 종목들이 무너지면 졌지 삼성전자는 7만 원 좀 여기 진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하네요 여기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자 클라라님 이 코너 덕분에 큰 손실을 안 보고 잘 버티고 있다고. 그렇죠.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했었을 때 지금 거의 다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맞습니다. 진짜 맞춘다는 자체가 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하고 저희가 맞추려고 한다기보다는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지만 또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라님 같은 문자도 주셨고 황희숙님 화이트 강흥보님을 볼 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있죠? 네. 화이트가 가능하죠? 네. 좀 예?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화이트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하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